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불공정 법률의 행위라는 것은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폭리행위 악의가 있고요. 그러면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있어야 돼? 불규정이 있을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객관적 요건이죠. 이 객관적 요건으로 불균형성, 불공정이 아니냐? 즉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부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의 포기라든가, 어총계 총의 결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요, 주관적인 요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객관적 요건을 살펴봤으니까요,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요, 갑의 집이 1억짜리죠. 1억짜리를 을한테요,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죠? 2천에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갑이 이 사람을 폭리자라고 얘기해요. 폭리를 취했잖아요. 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물을 처분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여기 뭐라 한다?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는요. 뭐가 있다?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때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어떻게요?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요, 주관적 요건이 있죠. 이 주관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갑이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는데 왜 그랬느냐 이 말이죠. 그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억짜리를요 2천만 원 주고 팔 수도 있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일단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아서 5배 차이가 났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 그분 왜 그걸 갔느냐, 공박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솔해서 그랬다,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 무경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는 우리 이것을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공박은요, 경제적 공박, 그 다음에 심리적 공박, 명예적 공박, 모든 공박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박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이고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추는 경우는 힘들겠죠. 그래서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는 것은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있어도 되지만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증명도 입증 책임이라고 하죠. 이 증명 책임도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이러한 사정을 하면서 알면서 그것을 인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알면서 상대방 을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의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즉 아무리 갑이 그 상태에서 공박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 을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직접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갑이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대리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솔 무경험할 수는 있지만 공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공박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요, 공박은 반드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객관적 요건이죠. 즉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여부가 즉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이 지문이 잘 나오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 즉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그 갑이라는 사람한테 피해자가 언제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한번 봤죠. 첩기약 한번 봤죠. 첩기약은 뭐죠? 103조 위반이죠. 가방고라고 첩기약을 하죠.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의 경우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했더니 을은 또 갑한테 차를 한 대 사줬다. 서로가 서로한테요 선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첩기약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법문이 적용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준 것은 반환 청구 못해요. 알죠? 서로가 서로한테 준 거 반환 청구를 못해요. 갑은 을에게 지금 뭐죠? 선물한 아파트를 반환 청구 못하고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것을 반환 청구를 못해. 양 당사자가 모두 다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갑은 폭리자가 한테 2천만 원 받고 등기해줬잖아요. 등기를 말소해서 그것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갑한테 2천만 원 줬죠.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3조하고 104조의 구별은 뭐냐. 103조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104조에 위반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로서 을이 폭리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잽싸게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병은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행위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무효행위 초인은 안 되고 103조 위반돼도 우리가 초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효인 것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인데 103조에 위반되거나 104조에 위반되면 초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는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서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4조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증명이 돼야지 무효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을에게 팔았다.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공박했는데 그것이 상대방 을이 알면서 이용을 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즉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증명을 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1번 민법 104조에서의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그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 무경험은 뭐냐? 무경험, 경험이 없다.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 특정 영역 그것이 아니에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항상 이걸 바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죠. 여러분 이건 뭐죠?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구비할 필요는 없죠. 이 셋 중에서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일부만 갖춰도 물론 다 있어도 되고 다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불공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자, 4번은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의 대부분 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과 경솔은 본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오직 뭐 하나만, 궁박 하나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5번은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해야 돼. 알면서 이용해야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뭐가 있어야 돼? 악의.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폭리 의사가 없다. 상대방이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6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즉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됐다 해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7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죠. 무효일 때 부재소 합의까지 무효가 된다. 부재소가 뭐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뭐는다?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은 제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과 을과 이 건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서 현저하게 불공정해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 이 합의 때문에 등기를 찾아올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면은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재소 합의까지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자, 다음 법률효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이죠. 피해자는 반환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게 뭐하고 다르다? 103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첩계약의 경우 103조에 위반된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나오냐면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언제나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OX, X단 말이죠.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폭리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요. 대물 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무효? 그럼 어떡하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것은 아무리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이 사람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다.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이것이 바로 138조인데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요 몇 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요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게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요 갑이요 을한테요 금매물로 팔아. 지금 당장 돈이 2천만 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뭐라냐? 너 이거 돈 싸게 가져갈래? 이렇게. 을이 뭐라고 한다? 나 돈 얼마 없는데? 얼마 있니? 나 2천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그럼 2천 주고 가져가 그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싸지 않니? 야 그래도 반값은 줘야지. 내가 그럼 나중에 반값 줄게. 이랬단 말이죠. 아니 관계없어. 그냥 2천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계약이 됐다. 계약이 됐다 해봐. 그런데요. 나중에 갑이요. 뭐란다? 내가 그때 상태 아주 공박했고 그런 사정을 을이 알면서 내 집을 2천에 가져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을이 뭐란다 그때? 내가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반 정도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2천 줬는데 내가 3천 더 줄게. 이렇게. 3천 더 줄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차이가요. 2배밖에 안 돼요. 2배.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이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의사는 뭐냐? 나는 1억은 받고 싶다. 1억은 받고 싶다 이 말이죠.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팔 때 무조건 파나요? 이 집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나는 1억 정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갑이요. 나 1억 정도는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갑이 결정을 하고 을한테 뭐라고 한다?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표시가 뭐죠? 1억에 살래?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을 받고 싶다. 1억에 살래?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를 하죠. 보통은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해서 너 1억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죠. 이러한 경우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모든 것이 퍼펙트한데 뭘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언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갑은 머릿속의 생각이 1억은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마음속의 생각은요. 자기를 얼마다? 1억이에요. 1억. 근데 표시는요. 1000으로 했다. 이 말 1000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럼요. 내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인데 표시는 1000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것을 그냥 말을 잘못해서 왜 문자로 보냈는데 1억이 되려면 동그라미가 8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세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에 사라고 상대방한테 문자가 날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 1000만 원에 산다고 얘기하겠죠. 상대방은. 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에 사라고 표시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 갑의 생각, 의사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투시경으로 텔레파시를 해서 꿰뚫어 보고 당신이 원래는 1억인데 1000만 원으로 잘못 판 것 같으니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에 있으면은 상대방은 우리가 일방이에요. 의사, 마음속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고? 표시, 소리를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문자를 보고 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원래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잘못 보내서 10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문자가 갔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1억하고 1000만 원이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요 상대방은요 알았어 내가 10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갑이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왜 1000만 원이냐? 우리 뭐라고 한다? 문자를 보여주겠죠. 당신이 보내준 문자를 보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갑이 또 을한테 뭐라고 한다? 미안하다 내가 말을 실수했네. 잘못 보냈네. 원래는 1억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을이 또 뭐라고 한다? 당신이 그러면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냐? 또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청약이 1억으로 청약을 한 것인지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즉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죠. 즉 여기 보면 법률행위 내용, 목적, 바로 뭐다? 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요, 매매 대금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청약을 할 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을 때 1억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천만 원에 살래 그러면 5천만 원에 청약을 했죠. 그러면 5천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법률행위 목적이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